안녕하세요. 박종희 선생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사전 강의로 미리 듣고 와야 될 강의를 하나 미리 준비했습니다. 미분계수 부분이 이미 배운 부분인데 한 번 더 체크하고 오도록 강의를 준비했어요. 자, 미분계수를 볼 때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이 fx의 어떤 조건이에요. 조건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정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함수라고 정의되어 있는 건 사실은 함수가 아니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정의할 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말은 접선이 음, 접선이 한 개만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만. 자, 이런 의미로 이제 정리하는데, 한 개만 존재하니까 이제 걔를 누구라고 하냐면 f 프라임 a이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뭐 정의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 혹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분계수가 f'a라고 이제 정의해 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구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보통 이제 이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인데요. 다항함수로 미분 가능하면 그 녀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f'a라고 정의해 놓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연소함수라는 것 조건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fx가 연소함수 fx라면 사실 위에처럼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는 안 돼요. 이런 정의 안 됩니다. 새롭게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는데요. 연소함수의 정의와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정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른지 보죠. 이제 그 fx가 이 fx가 연소함수예요. 자, 연소함수라면 어떻게 정하냐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정해요. 변화율의 극한값. 이 극한값이 알파다, 이렇게 이제 알파로 존재한다라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건 거죠.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극한을 구했더니 그 알파가 나왔대요.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잖아요. 그럼 이 값이 이 알파가 f 프라임 a가 된다. 혹은 알파가 f 프라임 a가 되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판별하는 게 연소함수 정의죠. 해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의 a가 알파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는 f 프라임 a가 된다 라고 이제 정의하는 게 연소함수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를 정의를 내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극한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게 assume that을 한 거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어쌔션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요. 단 이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제곱이 있어요. a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f의 a가 있는데 이게 알파라고 한대요. 이거죠. 이게 존재한대. 자, 그러면 이 알파는 f 프라임 a는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건 아니래요. 그럼 h 제곱이라는 거 차이는 그거밖에 없고 얘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한번 더 자세히 보죠. 다시 한 번만 쓸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지금 중요한 게 누구냐면 h 제곱인 건데 이 f에 a 플러스 h의 제곱하고 예, 빼기 fa가 있는데 이게 알파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 보기 위해서 우리가 치환을 해보죠. h 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면 h가 있을 때 t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t는 h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h가 극한을 구할 때는 아시죠? 우극한, 자극한 h 플러스 h 마이너스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t는 어떨 거냐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제가 일단은 구분하기 위해서 이쪽 t는 좀 녹색으로 다시 표현할게요. 얘로요. 자, 그러면 이렇게 h의 0의 플러스로 가게 되면 2로 따라오게 되고 하니까 t는 0보다 위에 있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마이너스 쪽에서 오게 되면 얘 따라오게 되면 얘도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에 오게 되죠. 위에서 왔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둘 다 값이 그 플러스 쪽에서 오는 우극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알파는 무슨 값이다? 그렇지. 우극한 값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우극한이 f 프라임 a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f 프라임 a는 좌쪽에 기울기획한 자미분 계수, 예. 그 다음에 우미분 계수 이렇게 돼 있는 왼쪽에 미분계수와 오른쪽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극한이니까 이 극한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우극한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극한만 알아가지고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하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값은 미분계수라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인데 동일한 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이 h 절대값을 지운 거 있어요. 플러스 절대값하고 빼기 f의 a야. 그럼 얘가 알파라고 가면 이것도 역시 뭐냐면 얘를 t라고 놓는다면 무조건 이런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게 ht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오든 일로 오든 다 위에서 오는 값이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알파는 f 프라임 a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여기죠.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값이 왜 될 수 없느냐? 뭐 때문에? 그렇죠. 우극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극한 값이라서. 이거는 우극한 값인 거죠.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뜻이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집 풀다 보면 주의 깊게 봤으면은 아마 이런 것도 좀 보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m f의 a 플러스 n분의 1 빼기 f의 a가 알파라고 할 때 이것도 이 알파는 f 프라임 a는 아닌 거죠. 근데 살짝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거 여태껏 답이 된다고 봤는데요 라는 건데 그때 답이 존재한 것은 다 이유가 fx가 다항함수였어요. 문제 잘 보시면 다항함수 혹은 미분 가능하다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fx가 연소함수이면 안 되는 거죠. 이 연소함수인 경우 언제 나오냐면 모의고사 볼 때 나와요. 내신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모의고사 볼 때는 대부분 다 연속인 거예요. 왜냐면 n분의 1을 h라고 치환하면 이렇게 돼 있는hn이니까 무조건 그 h가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건 지우고 쓸게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h는 0보다 큰 게 되니까 이게 우극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극한이 되는 종류가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된다. 혹은 자극한만 돼서도 안 되겠죠. 근데 더 있어요. 뭐 대칭미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뭐 고대, 연대, 성대 뭐 여기저기 학교에서 면접 문제로도 많이 물어봤죠. 자, 이런 부분이에요.
h가 0으로 가는데 이 h가 있어요.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 마이너스 h가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0은 f 프라임 a가 아니라는 거죠. 이 2는 그냥 맞춰 놓은 거예요. 보통 뭐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fa 플러스 fa에서 이제 풀게 되죠. 그런데 이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빨라요. 다시 볼까요? 보세요. 예를 들어 이 fx가 절대값 x 빼기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하나 있고 이렇게 x 마이너스 a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쪽 기울기는 1이고 이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좌우 기울기가 틀려요. 이 점이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뾰족한 점은.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h 값을 넣으면 이 값이 대칭이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넣으면 a 플러스 h고 이쪽에 넣으면 a 마이너스 h인데 이게 원래부터 값이 같아. 그러니까 a 마이너스 h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은 무조건 값이 뭐가 돼요? 예,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0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2h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값이 0으로 존재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값은 원래부터 어떤 값? 미분이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미분계수로 볼 수 없는 발레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문제가 여기 이 fx가 x 빼기 a의 제곱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문제는 미분이 가능해진 거죠. 이 점은.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녀석이나 둘 다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0이 나오는 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무작정 미분계수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미분 가능이라는 게 뭐였냐면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얘가 얘기하는 건 딱 이건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죠? 그렇죠. fx가 뭐였다? 연속이었다. 네. 그리고 여기 딱 잘라서 x는 a라는 데가 있어. 그러면 이쪽의 기울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그 mr이라고 할게요. 이쪽 기울기, 오른쪽 mr이라고 할게요. 이쪽 기울기하고 왼쪽에 있는 이쪽 기울기 m의 레프트라고 하자. 그러면 m의 레프트하고 m의 오른쪽하고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연속이면서 좌우 미분계수 동일한 걸 미분 가능하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이 접선이 원래부터 하나였다라는 거죠. 좌우가 똑같으면 한 개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유니크하게 접선이 한 개만 존재한다 이 뜻이야. 한 개만. 그러면 미분 가능이 아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미분계수가 아예 존재를 안 해. 혹은 미분계수가 한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 뭐 이렇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여기 조건이 연속이었으니까 fx가 처음부터 연속이 아니야.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미분계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여기 이 fx가 x의 3분의 2제곱 같은 거 있어.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B쪽, 이렇게 B쪽해요. 그래서 여기 접선을 할선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툭툭툭 가다 수직으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냐? 이런 접선을 버티컬 탄젠트라고 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수직 접선이라고 해요. 수직 접선은 그 수직인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 몰라도 되는데 그냥 얘기하면 커스프, 첨점이라고 불러요. 첨점. 뭐 고등학생 구분하지 않지만 첨점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분계 두 개 존재하는 건 그 절대값 x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좌우가 틀리니까 좌우가 막 같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런 점을 뭐라고 하냐면 코너라고 해요. 코너. 보통 꺾인 점이라고 하죠. 예. 뭐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첨점과 꺾인 점을 구분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 같은 거 볼 때 미분 가능하지 않다를 할 때 구분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수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면 불능, 예. 그리고 여러 개 많다 하면 불가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말은 좀 우리말로 와닿지 않지만 이게 디퍼런셜하다가 미분 가능이고 넌 디퍼런셜이 미분 가능이 않다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앞으로 정확히 말하려면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혹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함수가 이쪽에 x 플러스 1 있고 2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는 x 플러스 1이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fx는 그 원래 불연속 함수야. 근데 이쪽에 기접선을 그으면 1이고 1이어서 좌하고 우의 미분계수가 같아요. 그런데 연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런 형태로 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됐죠? 그래서 최종 네, 연소함수에서는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fx에서는 f'a는 하고 쭉 정의하면 되고 연소함수 fx 함수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가 존재하면 알파는 f'a다 놓는데 이게 단 하면서 조건을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 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블랙라벨에서 더 고난도 문제를 얘기할 때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